가족과의 외출에선 넥스가드 토탈 케어가 필요하죠. 귀찮고 번거로운 준비 없이 물론 석점이라는 점수가 종반전에서는 상당히 큰 점수로 느껴지겠지만은 아웃 카운트가 모든 야수가 다 야수가 잡질 못해요. 예. 반대로 지금 한화 이글스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해졌어요. 지금 마운드는 김주환 선수인가요? 예, 그러네요. 네, 김주환 투수가 올라왔고요. 네. 전유수 투수가 지금 수비를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유수 예, 그러네요. 네, 김주환 투수가 올라왔고요. 네. 전유수 투수가 지금 수비를 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1루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로맥이 들어왔는데 로 3입니다. 신용에서 예. 전유수입니다. 교체 자원하고 있고요. 정현이 유격수 타이밍 지금 S 불펜의 여기서 상황이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전유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왜냐면 예. 최정서 자, 오늘 나주환 포수가 이 경기에 또 변수가 됐습니다. 보호대는 찾는지 모르겠네요. 김주환으로 투수가 바뀌었고 포수는 나주환이 보고 있습니다. 자, 포수 이홍구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포수 교체 자원이 없어진 SK는 나주환에게 포수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바운드 나는 공 나주환 선수가 잘 잡네요. 예. 이게 그라운드 볼을 항상 처리하는 내야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눈이 감기긴 하지만 예. 밑을 끼긴 했지만 자연적으로 손이 잘 따라가요. 네. 숏바운드를 좀 많이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앤투 당긴 타고 1루수 전유수가 잡습니다. 1루수 전유수. 야, 그냥 정면도 아니고 일단 넘어지긴 넘어졌어요. 예. 예. 실만도 또 박수를 쳐주고 오늘 와. 이게 또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예.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루수 전유수의 깔끔한 수비입니다. 쉬운 타구 아니었어요. 예. 예. 떨어지는 공에 지금은 파울인가요? 파울 맞아요. 예. 일단 떨어지는 공 바운드 나는 공 나주환 선수가 잘 잡네요. 예. 이게 그라운드 볼을 항상 처리하는 내야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눈이 감기긴 하지만 예. 밑을 끼긴 했지만 자연적으로 손이 잘 따라가요. 당긴 타고 1루수 전유수가 잡습니다. 1루수 전유수. 전유수가 잡습니다. 1루수 전유수. 야, 그냥 정면도 아니고 일단 넘어지긴 넘어졌어요. 예. 예. 실만도 또 박수를 쳐주고 오늘 와. 이게 또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예.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바운드를 전유 넘어졌어요. 깔끔한 지금 비빔면을 구매하시면 만능 비빔장이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방송을 10시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네, 왜 늦어졌냐면 바둑알을 찾느라고 늦었어요. 바둑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바둑알이 필요했는데, 오늘 바둑알이 갑자기 안 보여서 계속 찾다가 결국 엄마가 친구분한테 빌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느라고 늦었고요. 코딩 외길 인생 첫 번째 시간을 꾸며볼 텐데요. 사실 방송 제목은 제가 지어놓고도 참 민망합니다. 저도 사실 코딩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송을 시도를 해보게 됐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좀 재밌게 코딩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왜 코딩을 배웠는가 라는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코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 게이츠, 가운데 분은 잘 모르시겠죠? 자바라는 언어를 만든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분이고요. 맨 오른쪽은 누구나 아는 스티브 잡스. 이 세 사람 같은 유명한 분들이 떠오르죠. 개발, IT, 프로그래밍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생각하면 이런 그림들도 막 떠오를 것 같아요. 어지러운 코드가 막 널려져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좀 뭐랄까 기키하고 좀 널디한 그런 남자가 안경을 쓰고 키보드를 두들기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비슷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돈 아니면 너의 인생을, 너의 생명을 내놔라 했더니 나는 인생도 없고 돈도 없다 라고 쥐가 말하는 그런 좀 슬픈 단면이죠. 물론 요즘은 개발자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굉장히 좋아졌죠. 요즘은 개발 없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은 많이 뭐랄까 대우나 그런 연봉, 이런 복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나아진 걸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혜택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남의 현실은 항상 호화롭죠. 이렇게 코딩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저씨는 코딩만으로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IT 기술을 기반으로 큰 부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코딩을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코딩이 좋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비전공자고 이게 저의 밥벌이가 되겠어요? 하지만 좋아서 시작하고 또 좋아서 들이대고 좋아서 도전해보는 것이죠. 네,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코드가 나오죠. 제가 지난 중간고사 시험 기간 때 너무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짠 코드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당연히 이 코드를 언뜻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사실 제가 짠 코드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데, 완전한 스파게티 코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지보수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코드입니다. 네, 제가 짜놓은 걸 이렇게 평가하려니까 참 민망한데요. 이 코드가 무슨 프로그램의 코드였냐면,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써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외대 학식 알림이의 코드입니다. 왼쪽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카카오톡에서 실행한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학내 언론인 외대 알리에 소개된 그런 그림인데요. 저는 이 외대 알리에 이 외대 학식 알림이가 나왔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날 친구 추가가 거의 400건 가까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통하는구나,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나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날 하도 친구 추가가 많고 이 버튼을 되게 여러 번 누르시더라고요. 이게 딱 한 번만 누르면 잘 뜨는데, 그래서 서버가 터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귀여운 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외대를 지망하는 수험생이 보낸 그런 메시지겠죠? 네, 그렇게 믿고 싶네요. 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우리 과의 로고가 왼쪽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로고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려고 이른바 문과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게 전공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 또한 왜 전공과 연관이 있다, 전공 필수, 심지어 전공 필수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왼쪽에 남녀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 좀 쌀라쌀라 떠들고 있습니다. 뭐 HTML, 펑션, 셀렉트 뭐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인터넷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네요. 어려운 그냥 코드 같은데 언어랍니다. 이 말인즉슨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고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문자, 숫자의 나열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논리구조, 문법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또 사람들과 소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언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I speak Java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개발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은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가 변조되고 복호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다이어그램이고요. 오른쪽은 아마 전공을 열심히 들었다면 누구나 아실 법한 그런 그래프죠. 네, SMCR 모델. 저는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스에서 메시지가 나가고 또 채널을 통해서 리시버한테 전달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전기전파 공학과 학생들이나 얘기할 법한 그런 정보의 플로우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전공이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어떤 전자공학적인 분야와 컴퓨터공학적인 분야와 어쩌면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대담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코딩은 생활입니다. 생활이니까 코딩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만지고 듣고 보고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코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여는 동작, 여러분들이 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동작, 전부 다 코딩으로 만든 것이죠. 이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또 IT의 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코딩 없이 혹은 코딩으로 만든 서비스나 제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생활 코딩, 멋쟁이 사자처럼. 이 두 가지 단체는 아마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걸 사회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두 단체의 공통점은 비전공자, 비전문가에게 코딩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생활 코딩은 제목부터 생활 코딩이죠. 이게 코딩이 생활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잘 모르고 코딩에 대해서 별 관심 없던 분들이 생활에서 코딩의 필요성을 접하고 그들이 직접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겁니다. 멋쟁이 사자처럼도 마찬가지죠. 비전공자 대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서울 캠퍼스에도 공대가 없는데도 멋쟁이 사자처럼 팀이 운영이 되고 있죠. 최근에 신규 모집을 또 받았던데요. 이처럼 비전공자들도 쉽게 코딩을 익히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어떤 작품, 자신의 서비스를 충분히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즉 코딩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사실 진행하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코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코딩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코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긴장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고, 뭐 괴물이 나타나거나 뭐 뭔가를 잘못 친다고 컴퓨터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뭔가가 갑자기 뭐 튀어나와서 뭐 몇백만 불짜리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이 코딩을 하면서 앞으로 수도 없이 접할 까만 화면의 하얀 글씨에 대해서 전혀 긴장하지 말고 공포감을 갖지 마세요. 그 공포감과 긴장감을 떨쳐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절반의 시작을 한 겁니다. 둘째로,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필기하지 마세요. 사실 이 필기하지 마세요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도 선생님들께 계속 지적받고 계속 혼났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목의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뭐 전공 공부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 뭐 토익이나 탭스 같은 그런 어학 공부도 했겠죠. 이런 공부와 학습 과정에서 필기가 아마 필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을 그동안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과목들은 필기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뭔가 떠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지 받아 적어야겠죠. 그리고 뭐 한국사 공부는 뭐 공부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자기가 요약 정리 노트를 만든다든지 뭐 요점 정리를 베낀다든지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하지만 프로그래밍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펜을 들고 종이에 쓰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글자라도 더 코드를 치고 직접 그 결과를 확인해야, 그래야 스킬이 느는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필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마시고, 다만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콘솔 창을 열고 그 코드를 한번 따라 쳐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필기를 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책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계속 자책하게 됩니다. 코딩을 공부하다 보면요.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뒤쳐져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빡대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알고리즘이 생각이 안 나지?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 과정상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또 더 나아가서 프로그래밍 학습 자체에 대한 그런 흥미를 잃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슬럼프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가 사실 내가 만약에 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좀 더 했다면, 혹은 컴퓨터공학이나 수학, 기타 공학 전공을 했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고 지금쯤 야구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책이 나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거는 프로그래밍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인정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그런 수준의 자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멘탈을 케어해주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해봐야 괜히 집중력만 흐트러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3가지 코딩 공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재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접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도 좀 이따가 이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변수나 함수 이름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또 즐길 만한 그런 재밌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물론 함수의 어떤 장명, 변수의 장명도 나중에 그런 전문가적인 방법론을 익힐 때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게터와 세터 메소드 이런 거를 짤 때는 뭐 꼭 어떻게 이름을 짜야 한다는 규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란 거죠. 저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할 때 변수 이름을 뭐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뭐 조이, 예리, 아이린 뭐 이런 식으로 지어가면서
정말 그냥 재밌게 웃기려고 노력을 했던, 제 자신을 웃기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공부라면 재밌게 해야겠죠. 재밌게 합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구 보면서 하세요. 지고 있으면 끄세요 라고 써봤는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으면 옆에다 켜놓고 보면서 하십시오. 지고 있으면 열받으니까 끄세요. 세 번째는 진득하게 하세요입니다. 사실 2번과 3번은 좀 뭐랄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진득하게 하려면 야구를 보면서 하는 게 최고거든요. 야구는 최소 3시간을 하죠. 그러면 3시간짜리 경기를 보려고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뭐라도 코드를 치지 않을까요? 네, 뭐 농담이고요. 사실 코딩 공부에서 진득하게 라는 자세가 꽤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게 막힌다고 그냥 덮어버리고 끄면 거기서 발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안 풀린다면 구글링도 해보고, 또 뭐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좀 괴롭혀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코딩 공부가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좀 깊이 파고들면서 진득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코딩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자세나 뭐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개념이에요.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정말 간단한 개념이니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놀이 같은 것도 해볼 건데요. 약간 초등학교 교실에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보죠. 네, 변수입니다. 변수가 뭘까요? 네, 이런 거랍니다. 상징적인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저장 장소라는군요. 그래서 값이라고 불리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저장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저장된 값을 불러오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네, 이런 거 공부하지 맙시다. 우리는 머리가 벌써 아파오죠. 네, 이렇게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말고 제가 정리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쉽게 한번 따라해보죠. 네, 변수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어떤 그릇이냐고요? 변수는 모양이 다른 그릇입니다. 모양이 다른 그릇이라는 건 결국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 또한 그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변수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에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는 한번 지정되고 나면, 한번 그릇을 꺼내오고 한번 이름표를 붙여오고 나면 절대로 그 그릇, 저 그릇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오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변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크기 이상으로 어떤 데이터를 넣거나 내용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항상 초보자분들이 숙지를 하셔야겠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변수는 모양이 다른 그릇이다. 변수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릇이다. 변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릇이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시면서 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릇을, 데이터를 담을 그릇을, 통을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뭐 보면 알겠죠? 커피잔 2개고 그리고 물병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이제 이 바둑알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둑알을 한번 충분히 넣어보죠. 세 알을 넣겠습니다. 왼쪽에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갔고요. 이제 숫자 3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릇에는 숫자 5를 넣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둑알 5개, 숫자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의 연산, 간단한 연산 개념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변수가 2개를 더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3 더하기 5는 8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5는 8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변수는 지금부터 8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3을 부어줬다고 해서 여기 안에 있는 3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3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3에 있는 값만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3이 남아있지만 여기 더해진 변수에는 8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다 초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초기화는 제가 이 그릇에 담겨있는 바둑알을 모두 다시 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을 등장시켜야겠네요. 자, 레드벨벳입니다. 제가 레드벨벳이 몇 명인지 알려주는 그런 간단한 코드를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문자열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레드벨벳은 모두 땡명이다. 레드벨벳이 몇 명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진짜 실망인데. 레드벨벳은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땡명이다 라는 파트에서는 숫자로 5를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에다가 여기 이렇게 입구가 좁은 통에다가 문자열을 담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자열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게, 아주 작게 담아서 접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접고 있어요 지금. 손을 내려서. 자, 접어서 이렇게. 자, 그럼 바로 이 통에다가 집어넣어봅시다. 망했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통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좀 뭔가 감이 온 게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문자열을 담는 통에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처럼 변수에는 정해진 크기의 데이터만, 정해진 종류의 데이터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설명을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이 문자열을 넣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종이 접듯이 접는 그런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죠. 사실 근데 이 데이터는 이렇게 쭉 펴져 있어야 하는 데이터를 제가 이 구멍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접은 것이죠. 문자열을 저장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바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문자열을 저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접은 동작은 그 스트링 클래스가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시더라도 그 궁금증을 좀 참고 하여간 문자열은 접어야 들어간다, 뭔가 변형이 돼야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숫자는 문자열의 그릇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뚜껑을 한번 쭉 열어보죠. 구멍이 굉장히 넓어졌죠. 이 구멍에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 들어가네요. 오, 잘 들어가는데? 자, 5개를 넣습니다. 구멍을, 요만한 구멍을 빼니까 지금 여기다 바둑돌을, 숫자를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자료형 간에 변환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변수의 그릇, 문자열의 그릇에서는 뚜껑을 직접 이렇게 여는, 잠그고 나서 이렇게 여는 동작을 통해서 입구를 넓혀줬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자료형에서 다른 자료형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자바의 유틸리티들도 있습니다. 또 자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런 형 간 전환을, 형 변환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 꺼내볼까요? 자, 우리가 집어넣은 것은, 자, 모두가 먼저 나왔네요. 모두. 아이고. 모두가 나왔고, 뭐 레드벨벳이겠죠 이건? 레드벨벳은 모두 5 명이다 라는 우리가 하나의 그런 문자열, 전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지금 완성을 한 겁니다. 문자열과 숫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료형을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다시 돌아와 볼까요? 변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릇입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런 제약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코딩을 통해서 그 그릇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 그릇에 담을 내용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릇입니다. 아, 이거 안 했다. 자, 우리가 변수에 이름을 붙여주려고 그래요. 보실까요? 뭐라고 붙일까? 그냥 A라고 할게요. A? 아, 이렇게 글씨가 안 쓰죠. 자, 그리고 얘는 B로 하죠. B. 자, 우리가 이 A와 B라는 변수를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A에는 몇을 넣어줄까요? 뭐 한 5 넣어줬죠, 뭐. B는 뭐 한 또한 4개 넣어줄까요? 4개. 자, 그러면
변수 A에는 5가 들어있고 변수 B에는 지금 4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A는 A 더하기 B다. 그러면 A가 몇이 될까요? A가 지금 5고 B가 4면 A는 9가 돼야겠죠. 그러면 A는 이렇게 9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B에는 사실 4라는 값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처럼 변수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식을 짜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찾아가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변수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릇입니다.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는 그 변수의 이름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사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짓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변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릇입니다. 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릇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쓰는 나중에 공부할 자료형이라는 개념에서 더 잘 알게 될 건데요. 이 변수가 갖고 있는 자료형에 따라서 그 크기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수는 모양이 다른 그릇이다. 그래서 모양이 다른 그릇 간에 데이터의 모양 또한 다르다면 우리가 쉽게 저장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변수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릇이다.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변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그릇이다. 변수의 그런 자료형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 크기에 맞게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볼 텐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변수라는 개념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쉽고 또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강의를 수강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듣는 그런 커리큘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에 대한 공부, 또 변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코딩을 만나고 또 코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변수라는 개념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실험 방법처럼 한번 직접 집에서도 뭐 다 큰 대학생이 뭐 바둑알 만지고 그러면 좀 민망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네, 그동안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